저희가 짧은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읽는 거는 별 의미가 없고 그 기자회견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가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도자료를 보시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새만금에 꼭 필요한 세 가지: 사용수익권, 재정특례, 규제특례, 그 세 가지가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권역시 논쟁, 권역시로 해야 된다라는 거하고,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만금은 저희가 30년 동안 해가지고 이제서 이제 개발이 반이 52%가 개발이 됐죠. 매립이 완료됐죠. 그런데 지금 새만금 개발한 토지가 지금 일반 산업단지 분양하고 똑같습니다. 30년 동안 감척해서 만든 새만금 토지를 일반 산업단지 분양하고 같이 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만금에 목을 메고 있는데 새만금의 소유는 사실은 국가와 공공장체입니다. 전북에 대해서는 전북은 그 새만금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현대가 구조를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산업단지를 분양하는 거고, 거기에 지방세 세수하고 고용 인원. 근데 산업도 고도화돼서 고용 인원이 많지가 않지요. 그러면은 일반 산업단지 분양하고 같은 거면은 이걸 왜 30년씩이나 매립을 한다고 저희 전북 도민에게 희망 고문을 줬습니까? 차라리 일반 산업단지를 5년 안에 만들고 그때 유치하든 다른 기업을 유치하면 됐는데, 지금 30년 기다려서 유치한 거, 30년 걸려서 매립한 거를 이제 일반 산업단지 분양하고 같이 토지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전북에 들어오는 혜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제 공약은, 새만금을 전북이 진정으로 품을 수 있으려면은 재정특례, 규제특례, 사용수익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특례하고 사용수익권은 새만금 토지 중에 매립된 부분하고 비매립된 부분, 아직 계획 중인 부분, 그 두 부분을 한번 구분해서 생각해 보시면, 매립된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전북에게 사용수익권 30년 아니면 더 연장, 그 사용수익권을 주어야 전북이 그 토지를 임대를 해서 전북 수익으로 그 펀드를 조성해서 전북 산업에 투자할 거 아닙니까? 291km 중에 10%, 29.1km, 그 부분만 저희한테 사용수익권을 주십시오. 그러면 평당 1만 원의 공장 임대료, 그러면은 전북 재정에, 전북 펀드에 900억이 매년 들어옵니다. 900억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가늠이 안 가시면은 JPUM이 800억 넘게 전북에서 800억 넘게 넣어서 1조 펀드 조성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사용수익권 받아서 10%를, 새만금 토지 10%를 1만 원에 임대를 하면은 연 900억입니다. 연 900억이면 매년 계산상으로 매년 1조씩 펀드가 조성됩니다. 그리고 산업투자, 비매립제는 정부에서 그 매립 자금을 정부 산업 투자 계정으로 해서 투자 재정으로 해서 전북 공공기관 혹은 전북 펀드에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추가로 매립하는 새만금 토지는 전북의 소유가 됩니다. 왜? 매립한 자의 소유거든요. 새만금. 그러면 비매립제에 대해서는 정부 자금을 전북 펀드에 주든지 출자 계정으로, 산업 투자 계정으로, 아니면 전북 공공기관에 주면은 전북의 면허를 취득해서 비매립제를 매립하면은 새만금의 42%는 전북 소유가 됩니다. 전북의 자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정치권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새만금에 뭘 집어넣는다.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업 유치입니다. 기업 유치는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경기가 나빠지면은 GM대우, 현대중공업 폐쇄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산업 생태계를 만들려면 금융이 있어야 됩니다. 금융이 있으려면 저희가 자산이 있어야죠. 새만금 10% 사용 수익만 갔더라도 연 900억. 농지 100km 1,000원씩 임대해서 농사 짓게 하더라도 300억. 비매립 지역 전북이 매립하면은 그 수익권은 전북의 자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전북이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정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심장 같은 새만금을 어느 기업에 어느 회사에 분양했다. 그것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됩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세수. 첨단 산업이기 때문에 고용되는 인력도 적습니다. 그럼 거기서 나오는 세수 보고 30년 동안 개발한 땅을 넘기면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 물론 들어온 기업을 탓하는 거 아닙니다. 현대가 구조를 새만금에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구조 투자한다는 소리를 듣고 잘 됐구나. 잘된 이유는 하림의 그 김영국 회장이 닭 9마리를 사온 거고 똑같습니다. 근데 혹자들은 현대가 구조를 투자하니까 이제 전북이 잘 살겠다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은국 회장이 닭 9마리 산 것처럼 새만금은 이제 현대 구조를 겨우 품은 겁니다. 그럼 그거를 키우려면은 사료, 닭장, 제조, 유통, 그 주변 산업이 들어야 됩니다. 그게 산업 생태계입니다. 그 산업 생태계에 그 사람들이 들어오려면은 전북 펀드 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자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새만금 사용수익하고 재정통계를 통해서 매년 1조 넘게 펀드 레버리지를 하면 1조 넘게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현대가 구조 들어온 거는 앵커 기업이 하나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저희가 펀드 조정해서 투자해야 될 앞으로 4년간 수익권 따내고 규제 특례하고 규제 특례를 해야 기업들이 들어오기가 쉽죠. 왜? 첨단 산업인데 실험 실증을 해야 되는데 임대료도 싸. 그 규제도 풀어줘. 그러면 새만금이 온전하게 전북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만금 논쟁 관련해서 저희는 필요한 게 사용수익권 달라. 산업투자형 재정특례 달라. 규제특례 달라. 그래야 이게 진정으로 전북의 새만금이지 지금은 산업 생태계를 이룰 수 없는 일반 공단에 불과하다. 그래서 저는 그 세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4대 권역시 관련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주완주 통합 논의를 하면서 정치권은 전주완주 통합을 하면서 진정 전북에서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메가시티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메가시티가 될 것 같지도 않아요. 100만이 된다고 메가시티가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국가균형 발전 정책하고 반대로 가고 있어요. 100만 넘는 도시들도 도하고 통합을 하는데 그래서 통합을 하는데 전북에서는 그 놈들 다 없애는 광역시를 만든다고 난립니다. 원하는 것도 없어요. 광역시 만들어서 지원받는다. 그러면 저는 4대 권역시를 주장합니다. 4대 권역시는 국가균형발전 계획하고도 일치합니다. 왜? 각 지역이 기능을 갖고 발전을 한다고 그러면은 국가에서 재정과 권한 이양을 해주겠다. 그러면 전북 지역에서는 전북이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각 지역이 서로 기능을 갖고 발전을 한다면은 저는 분명히 이런 취지로 정부에 주장을 하면은 정부지원금 20조를 분명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북에서 메가시티를 주장해서 정부 지원을 받는 것보다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같이 전북 지역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각 지역이 자기 잘하는 일을 찾으면은 자기 기능을 가지고 스스로 발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주 지역에만 몰려서 완주 지역에만 몰려서 새만금에만 몰려서 발전한다는 것은 국가균형발전계획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북을 4대 권역으로 나누고
국가 균형 발전 계획에 따라서 정부 지원을 20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요구해야죠. 그리고 20조 중에 5조는 이 부분도 산업출자 개정으로 요구를 하여 전북펀드에 마중물로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5조가 전북펀드에 들어간다면은 레버리지 3배, 4배 하더라도 20조의 재정입니다. 그 20조의 재정을 전북에 투자한다고 하면은 전북 산업 발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펀드, 청년 창업펀드 일부 서브펀드로 조성하고 중장년들 창업한다고 하면은 그 펀드 조성하고 펀드가 넘쳐납니다. 일전에 제가 7조 펀드 말씀드렸을 때 그 7조 펀드가 뭐냐고 말씀하셨죠. 그 7조 펀드는 매년 1조씩 투자를 할 때 기본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금액이다. 7조가 있어야 매년 1조씩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만든 펀드는 얼마입니까? 국가재정지원금 20조 중에 5조만 전북펀드로 넣어도 그게 20조. 새만금 사용 수익 운영권 매년 800억, 농지임대 300억, 그리고 비매립지 저희가 국가재정으로 매립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수익, 새만금 4대 권역시 전북펀드가 전북을 산업을 위해서 쓰여져야 전북이 발전을 하지, 그냥 새만금에 뭘 집어넣는다, 전주완주 통합한다 이런 부분은 그냥 구호에 불과하지 실제 전북 내부 발전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정책, 그리고 제가 말한 공약에 대해서 오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지만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픈 정책 제안으로 전환합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캠프에서 이거를 전문가들과 아무리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도민, 시민단체, 언론인, 전문가 그분들이 서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캠프에서는 완벽했지만 여러 전문가들과 서로 논의한다면 저희가 수정할 수 있을 부분은 수정을 할 것이고, 그리고 다른 정치인들도 이 정책을 오픈한 정책이 제 공약이 아니라 오픈한 정책이기 때문에 이걸 가져가서 나쁜 점을 고쳐서 사용하시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전북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최근 수일 내에 완주전주 통합 반대 완주군 대책위원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분들이 참 고생하셨죠. 지역자치 지켜내느라, 그리고 민주적 절차를 가장한 그 폭거에 대항하시느라, 만약에 그분들이 그렇게 지켜내지 않았으면은 저희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4대 권역, 전북 4대 권역 설계에 대해서 논의할 기회조차 잃어버립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민주를 가장한 민주적 절차에 불복했다면은 이미 저는 전주완주 통합이 돼가지고 지금 4대 권역에서 20조 지원받자, 5조 출자하자, 그런 기회를 놓쳐버렸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참 고맙습니다. 대신에 완주군민께 전북을 위해서 4대 권역시 관련 논의를 하는 건 어떤가? 저는 통합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북이 4대 권역으로 발전하는데 완주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동안에 지역 자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고생한 거는 감사하고, 하지만 나아갈 길이 있으니까 4대 권역시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는 정책 제안서를 완주군 전주완주 통합반대 완주군 대책위원회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또 어떻게 이제 기자회견을 더 잡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 금요일 지금까지 저희가 운영한 재정 관련해서 저희가 또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금융도시 관련해서 뭘 유치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지금 계획상 조달된 자금으로 정말로 전북이 금융도시가 되는 그런 설계를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시간을 내주신다면은 금요일 10시에 또 시간이 변동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데 다음 주 금요일 10시에 금융도시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한 이러한 펀드로 설계한 금융도시에 대해서 정책을 또 한번 더 말씀드릴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웬만하면 금요일에 하지 마시죠. 그 매도리 줄까요? 금요일 많이 안 나옵니다. 이게 지금 그런 거를 모르니까 다음 주 중에 한번 하고 싶은데 날짜를 잡아주시면 하시고 금요일에 안 나와요 많이. 그럼 간사님하고 상의해서 다음 주 중으로 10시부터 금융도시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주 전주완주 통합 반대 대책위원회 방문한 결과는 제가 간사님께 드리면 될까요? 네. 예, 그거는 간사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